들어왔습니다. 가시게 되면은 아까 넘겨보세요. 우리가 제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교재학과 페이지로 가시면 130으로 가셔서 130으로 가시면은 부동산 증권론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현금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면 그걸 현금화 시켜서 증권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30페이지에 ABS 있죠.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자산유동증권인데 얘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거의 건질 게 없어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MBS가 중요해요. 넘겨보시면은 133페이지를 가시면은 MBS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 별표를 오히려 3개를 쳐놓으세요. MBS.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유동성 위험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134로 고정시키면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134 찾으셨어요? 갈게요. 저쪽엔 틀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134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가지론이었다, 모기지론이었다, 모기론이에요. 요즘은 이제 보금자리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와 유사한 게 이제 디딤돌 대출 같은 거 생겼는데 보금자리론입니다. 그럼 아까 반드시 주택이 되죠, 그죠? 그럼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택이 됩니다. 반드시 주택이 돼서 자,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아까 2억짜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갑돌이가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라 그래요. 차입자. 우리가 이제 A은행이 이제 빌려주겠죠. A은행이 이제 빌려주게 되면은 자, 우리가 A은행을 대출자라 그래요. 누구랑 한다? 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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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자금을 이제 돈을 빌려주면 아까 채권을 갖고 나랬죠. 근데 이제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죠? 주택이에요. 주택을 그냥입니까? 저당 잡혔습니까? 저당 잡혀서 그 차용증에 채권을 넘긴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대출 기간이어서 아까 했던 게 자,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현금을 줬습니까? 그럼 현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겠죠. 채권만 늘어난 거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채권을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채권의 유동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나중에 이제 얘를 보게 되면 KHFC라 그래요. 그럼 KFC예요? KHFC예요? KFC는 닭을 만들죠, 그죠? 얘는 MBS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HF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유동화를 시키는 중개기관 역할을 해요. 유동화 중개기관. 자, 그럼 우리가 자금을 주게 되면요, 요 채권을 사오는 거죠. 근데 얘가 담당하는 은행이 A은행만 있을까요? 은행이 많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그걸 끌어모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풀이라는 것은 모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풀이에요? 저당 풀이에요? 풀. 그래서 모아가지고 저 주택 저당을 모아놓은 거예요. 규모가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어마어마. 막 5천억도 되고 막 몇 조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투자자한테 사요. 투자 팔아요. 그럼 얘가 그냥입니까? 또 자금을 갖고 옵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발행하는 게 MBC다, MBS다. MBS를 발행, 직권화 시킨 거죠. 직권화. 그래서 MBS는 정확하게 앞에 주택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주택. 주택이 들어가고 모기지가 저당이고요. 빼기 담보고 S가 증권이에요. 따라해봐요. 주택저당담보증권. 뭘 저당 잡아서 담보로 증권화 시켰죠. 현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 팍팍팍 절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A은행까지의 차입자를 1차 저당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저당시장이라고 얘 은행 2차 대출기간 2차 대출기간과 투자자로 이루어진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입자만 될 수 있어요? 투자자도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거의 여기서 끝내버리잖아요. 여기서부터에 대한 업무는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험 문제 주택 자금을 공급했나요? 자금을 대출해 줬나요? 대출 시장이라고 하고요. 이따 다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담보대출이라고 또 나왔었어요. 자, 여기는 대출해줬어요. 자금을 공급했어요. 공급했죠. 유동화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주택 자금의 공급시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입니까? 유동화가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거든요. 그 유동화되는 시장은 몇이다? 2차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주의하실 게 지분을 직권화시켰나요? 채권을 직권화시켰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무슨 금융이라 한다? 부채금융.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죠. 부채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공사가 자기 주식을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의 이제 타인 자본을 조달한 거죠. 그럼 얘는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주식이 아니라 하나의 채권이죠. 그죠? 채권.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자는 저당 투자자가 되죠. 저당을 샀으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저당 투자자에 대한 저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주식을 배당을 주죠. 주식은. 근데 이거는 이자를 줘요. 뭘 준다? 채권이니까. 그냥 있어요?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있죠. 그죠? 맞아요? 그럼 1년 만기 이자 갔어요? 3년 만기 이자 갔어요? 뭐 돈을 맡겨봤어야 알죠. 그죠? 그럼 이자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기가 있으면서 이자를 받죠. 그럼 이자 수입이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투자론에서. 그럼 요구는 그냥입니까? 최소한 보장이 돼야 됩니까? 내가 이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구 수익률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자, 예금금리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금금리가 낮죠? 그러면 연 2%라면 최소한 예금금리보다 높아진다는 투자하겠다는 거죠. 근데 MBS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907라고 들어보셨죠? 정부가. 그럼 이거는 뭐냐면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합니다. 국민연금 아시죠? 얘네들이 많이 투자. 왜냐하면 얘네들은 만약에 얘가 연 2.2라 그래도 0.2 차이가 굉장하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수익이 높다, 그렇게 높진 않다. 안정된 거죠. 맞아요? 근데 투자자의 무슨 수익률을 만족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되는 게 나오거든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서 얘네들은 아까 갈게요. 아까 했던 거 볼게요. 자, 이게 자금이 가니까 채권을 주는 대신 그 다음입니까? 현금이 들어갑니까? 그럼 유동성이 감소했습니까? 유동성이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죠. 하셔야 됩니다. 유동성 위험은요? 감소했죠. 아주 그때그때 틀리죠. 그죠? 자, 그러면서 자, 유동성 위험은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하며 현금이 늘어난 거죠. 채권이 줄고요. 그런가요? 자, 얘는 이 채권이 많아요. 좀 한정돼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를 MBS 발행했다는 건 됩니까? 다른 은행도 있습니까? 많은 자금이 들어온 거죠. 그럼 얘는 많은 재원, 한정된 재원.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간 거죠. 근데 아까 이 차입자만 빌려줘요? 건설회사한테도 빌려줘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택 수요자한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한테 공급자한테 빌려주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시험 문제 뭐 나왔었냐면 단기라고 나왔어요.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요만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할 수도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이따 볼 거고요. 그럼 우리가 갈게요.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 시장을 찍으셔야 돼요? 1차. 투자자가 나오면요. 2차를 찍으셔야 되거든요. 이걸 바꿔낼 수 있어요. 맞나요? 자, 여기는 그냥입니까? 저당 채권이 형성됐습니까? 유동화되는 시장은 몇 차죠? 2차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차입자는 몇 차 있죠? 그럼 2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채권을 유동화시키면 그냥입니까? 비용이 나갑니까? 그럼 반드시 유동화시키겠어요?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어요. 보유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금리가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자, 그럼 모기지론이라는 자체는 영어잖아요. 운하제도가 아니겠죠. 그럼 선진국에서 이게 봐. 그럼 MBS는 운하제도야, 외국제도야? 어떻게 알았어? 영어니까. 이게 선진국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선진국에서 1차 금리하고 2차 금리가 있다면, 자, 보세요. 자, 얘가 내야 될 거는 대출금리죠. 대답해봐요. 대출금리가 더 높아야지만 유동화가 된다는 얘기죠. 왜? 그냥입니까? 중간에 마진을 먹습니까? 마진을 먹기 때문에 얘 이자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대출금리가 낮아요? 제일 높아야 돼요. 1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 MBS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예금금리는 만족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MBS에 대한 저당 수익률이 최소한 무슨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고요? 요거 수익률이 꼭 예금금리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그죠? 그럼 아까 요게 한 연 2%라면 얘가 연 2.2%라면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대출금리를 2% 주는 대출금리가 있을까요? 나 좀 소개시켜준다, 갈아타게. 그러면 4%까지 올라갔죠. 그럼 얘가 더 높다는 거죠. 그 몇 차가 높아야지만 유동화가 된다는 겁니까? 1차가 높아야 돼. 시장 원리예요. 그런가요? 2차가 높아버리면 유동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몇 차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 그럼 어렵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도 몇 차가 있어요? 몇 차가 중요해요? 왜요? 왜 중요해요? 그렇지, 잘한다. 1차는 합격을 하면 다음에 안 봐도 되거든요. 그죠? 결혼이 몇 차입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차의 비중이 높다? 1차 비중이 있어요. 그래도 틀리더라고. 그죠? 그래서 갈게요. 놓치신 분들 갈게요. 많이 힘들죠? 크리스마스 날인데. 뚜가치면 얘기하세요. 차입자는 몇 차? 편하시죠? 투자자는 2차요. 얘와 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차 자산 시장이 투자자가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2차에 차입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차입자는 몇 차 있죠? 그럼 2차와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맞습니까?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몇 차예요? 유동화되는 시장은요? 2차죠.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은 2차에서 한다고 나왔었어요. 맞나요? 자, 얘네들은요. 1차 대출기간과 2차 대출기간은 저당 채권을 반드시 유동합니까? 자기가 보유할 수 있습니까? 보유할 수 있고 유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투자자의 저당 투자자의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을 만족해야 돼요? 요것은 다 커야 된다는 거. 맞나요? 몇 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동화 됩니까? 1차 높아야 돼요. 이게 높아야지만 유동화 된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배웠는데 고정금리가 있으면 무슨 금리가 있어요? 변동이 있고 원금 균등이 있으면 원리 균등이 있죠. 그럼 2차 시장이 있으면 몇 차? 그럼 몇 차와 몇 차를 바꿀까요? 1차와 2차를 바꿔내요. 이걸 염두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할게요. 또 책에 체크 안 하면 또 집에 한 게 없을까 한다 할까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13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MBS라는 게 있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또 저자분에 쓴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보니까 원래는 MBS가 이제 ABS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 이따 해드리고요. 밑에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주택저당 유동화 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지금 A은행이 보유한 장기주택 저당 대출채권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 공사에 매각했죠. 그럼 한국대금융공사가 이 어떻습니까? 기초로 MBS를 발행했죠. 그럼 그다음입니까? 또 투자자한테 매각을 합니까? 그래서 자금을 금융기관에게 이제 공급한 거죠. 금융기관이 주택의 수요자의 차입자에게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수요자는 차입계가 축소되어 차입계가 확대되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주택저당 유동화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대출 상품의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이 모기지론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이 공사가 출시돼요. 그래서 코모코라는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라고 돼 있어요. 얘가 옛날에 MBS를 발행했거든요. 근데 얘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그냥입니까? 합병을 합니까? 합병을 해서 이 공사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중기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체크하셨죠? 근데 시험 문제 결정적은 넘기시면은 얘기해봐요. 몇 차 시장과 몇 차가 나온다? 1차와 2차를 바꿔내는 게 유력합니다.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양가로 1번의 밑에 가시면은 옆에 얘는 그냥입니까? 주택자금 대출시장입니까? 대출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대답 좀 해요. 공급시장이에요? 대출시장이에요? 대출시장. 그럼 거기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우리가 1번 가기 전에 여기는 1차 저당시장은 저당권이 유동화됐습니까?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입니까? 설정되는 시장이죠. 그런가요? 그럼 1번 여긴 투자자가 나와야 돼요? 차입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출기관은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거든요. 예, 저당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해줘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기관에 매기 원리금을 지급받은 권리를 주택저당 대출채권이라고 했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MBS는 다르죠. MBS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이 공사가 발행한 거였죠. 감사합니다. 그럼 2번하고 3번이 시험 문제예요. 2번. 그럼 대출 기간은 A은행은 이 채권을 그냥입니까? 보유할 수도 있습니까? 반드시 매각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요, 보유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즉 매기 원리금 상환받을 수 있거나 주택자금이 필요할 때는 2차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죠. 매각해서. 그런가요? 그럼 반드시 매각합니까?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습니까? 보유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 3번 별표. 자, 제가 아까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3번에 유동화가 되려면 1차의 대출 금리가 2차보다 높아야 된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갑니다. 2번 2차. 2차는 주택자금 대출시장이에요? 공급시장이에요? 공급시장. 그럼 여기는 투자자가 나와야 되죠? 그럼 오른쪽 1번 그냥 갈게요. 1번에 가시면은 여기는 그냥입니까? 이 채권이 유동화 됩니까? 그럼 유동화 되는 시장은 몇 차죠? 2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맨 밑에 가시면 저당 유동화에 필연적인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유동화되는 시장이 몇 차가 유동화되는 시장이라고요? 2차.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1차 대출기간이 이 채권의 집합물을 공사한테 매각하면 공사는 원리금 수취할 권리가 넘어가면서 1차 대출기간에 제공합니다. 그만큼 자금을. 이 공사는 이렇게 보유한 이 채권에 대한 담보를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만들어서 한 게 그냥이야 MBS야. MBS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3번. 자, 밑에 가십시오. 세 번째 줄에. 그러면 이 그냥 있어요. 공사를 만들었어요. 공사는 정부 주도하죠. 명목회사라고 되어 있나요? 실체 회사라고 되어 있나요? 실체 회사. 그럼 1차 대출기간과 기간차 사이에 유동화 중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죠. 4번 별표. 아까 차입자는 몇 차 있어요? 그럼 1차의 차입자와 2차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죠. 2차 연수지 않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맨 밑에 가시면 세 번째, 한국대금융공사는 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MBS에 대한 지급보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갈게요. 자, 만약에 차입자가 안 갚으면 그냥요 보증을 해줘요. 그럼 안전하게 유동화가 될 수 있겠죠? 보증 업무를 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잘 따라오셨고요. 밑에 가시면 135페이지 MBS의 발행 효과라는 게 있나요? 자, 여쭤볼게요. 차입자가 효과가 없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있죠. 들어보세요. 그럼 차입자는 그냥입니까? 차입기회가 확대됩니까? 확대되고, 대출 기간은 그냥입니까? 대출 더 많이 해줍니까? 그럼 대출 여력이 확대될 수 있죠. 대답해봐요. 공사는요, 자, 그냥입니까? 이걸 유동화했습니까? 그럼 자금이 절로 흐르죠. 그럼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택보급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택보급률이 더 확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아시죠? 포트폴리오는 그냥입니까? 구성산수가 많아야 됩니까? 다양한 상품이 또 들어와서 다양한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밑에 가시면은 그냥요 주택의 수요자예요. 차입자 입장이죠. 그럼 들어보세요. 차입 기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대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다 제끼시고 차입 기회가 축소된다, 확대된다. 그것만 체크하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제가 수요만 증가합니까? 공급도 늘어납니까? 그래서 이 유동화 제도에 시행되면 자금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출 수요가 늘어났죠? 근데 이게 단기라고 나왔었거든요. 단기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크하셨죠? 넘겨볼게요. 아까 2번은 아까 했었죠? 금융기관은.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의 별표. 3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 HF라고 되어 있죠? 얘 업무가 나왔었거든요. 그냥입니까? 유동화의 중개 업무를 합니까?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보시면은 MBS를 발행했죠? 지급보증 업무를 해주면서 장기 모기지론을 주택 소비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 업무를 한 거죠. 그런가요? 여쭤볼게요. 아까 자금을 준 거는 공사였어요? 은행이었어요? 은행. 대출해 준 건 얘가 아니죠. 공급한 거고요. 2번. 주택 신용보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아까 코모코라는 회사와 주택 신용보증기금과 합병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요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주택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등을 발행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3번에 주택연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주택연금은 자, 아까 보금자리로는 그냥입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겁니까? 그냥요, 갚아나가요. 상환을 하거든요. 다 상환하게 되면 집이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연금이라는 자체는 이 노인이 갑이라는 65세 노인께서 자, 지금 7억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죠? 그냥 있어요? 이건 지분이 있어요. 아까 집은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럼 A은행이 이 할아버지한테 연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자, 아까 HF라는 공사가 있었죠? 그럼 이 할아버지께서는 먼저 공사로 가셔야 돼요.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뭘 발급한다? 그럼 공사는 대출 업무를 해주는 거예요? 보증 업무를 해주는 거예요? 보증 업무죠. 보증서를 얘한테 주면은 은행이 할아버지한테 연금을 주는 거죠. 그냥입니까? 이자를 받습니까?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됐죠? 아까 쟤는요, 상환하면 나중에 짓게 되죠. 근데 이게 다, 그러면 이게 은행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환에 대한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까? 보증 업무를 해줍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보증에다 떡을 붙여야지. 가만히 있어. 거저먹으려고 그래. 지급이에요? 보증이에요? 지급하는 거는 은행이잖아요. 그죠? 지급보증.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노년층께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을 이용하죠. 그럼 여러분들, 연금은 누가 주는 겁니까? 금융기관이 줘요. 공사는 보증 업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년층의 복지 향상에 대한 생활안전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공사는 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보증 업무를 해주는 거예요? 공사는 대출을 안 하네요. 대출을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입니까? 많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럼 포트폴리오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채권보다 이게 지금 장기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쪽 기관 투자자라고 돼 있어요? 보통 개인이에요? 기관이에요? 기관. 개인은 잘 투자 안 하거든요. 그죠? 왜요? 수익이 높아요? 낮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가시면 3번에다 별표. 그럼 아까 이 투자자가 저당 수익률이 세 번째 줄에 무슨 수익률을 만족해야 되나요? 요거 수익률이죠. 저당 수익률이 더 커야지만 유동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양가로 5번에 가시면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경기가 회복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시면 맨 밑에 또 경기 조절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다. 들어볼게요. 자, 지금 요 보금자리로는 그냥입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겁니까? 갚아나간 거고, 주택연금은 집은 있으신데 연금을 타시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다 공사는 그냥이에요. 대출 업무는 안 해요. 안 합니다. MBS를 발행한 것 뿐이죠. 채권을 보유하고 유동화하고 이 보금자리를 공급한 거지 대출 업무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몇 차 몇 차? 1차 2차. 다시 할게. 동그라미 칠게.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 여기는 자금을 공급했어요. 대출해진 시장이에요. 유동화 됐어요.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에요. 그럼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은 2차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입니까? 유동화가 됩니까? 그럼 유동성이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이 작아지고요. 맞나요? 얘는 많은 재원, 한정된 재원. 많은 차입자한테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금리는 몇 차 금리가? 1차 높아요. 2차보다. 그죠? 이 투자자는 저당 수익률이 무슨 수익보다? 요거보다 커다란 것을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근데 ABS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면 넘겨보세요. 자, 지금 130페이지로 가시면은 130페이지로 가시면 ABS라고 있어요. 차에 장착시키는 게 아니죠. 그럼 ABS는 뭐냐면 A가 어셋, 자산, 그 다음에 빼기 담보예요. 담보부 증권이거든요. 그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주택도 그냥입니까? 자산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MBS는 주택이었죠. 그래서 이 MBS, ABS 안에 MBS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더 넓은 개념이죠? ABS가 넓은 개념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얘도 몇 차 시장과 몇 차가 있어요. 1차와 2차가 있죠. 그렇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절 믿고 그냥 따라가세요. 자, A는 그냥이요. 자산이에요. 얘는 주택이죠.
그럼 누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요? ABS가 넓은 개념이에요. 맞나요? 근데 법률은 달라요. 우리나라 ABS는 자, 우리가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있어요. 그럼 공사는 그냥입니까? 실제 회사가 있습니까? 명목회사입니까? 실체 회사입니까? 실체 회사예요. 대답해 주세요. 그죠? 실체 회사. 실체 회사로서 우리가 실체 회사하고 상근 임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하죠. 중개기관. 이게 이제 우리가 SPC라는 이제 뭐 중개 역할을 하는데, 자, 이 ABS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시됐죠. 근데 얘는 이 공사가 아니라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해요. 이 특수 목적 회사는 따라보세요. 명목 회사. 실체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명목 회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발행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ABS는 그냥입니까? 자산을 담보로 합니까? 자산은 주택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뭐 대출 채권이라든지 매출 채권, 그죠? 그다음에 건설회사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분양대금을 받는 것도 그냥입니까? 하나의 자산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펜 들어보세요. 다른 거 건들지 마. 지금 130페이지 있어요? 그럼 기본 개념에 메뉴에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돼 있죠?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맨 밑에 가시면은 양가로 2번 우리나라의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나? 그럼 동그라미 2번을 가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자, 현행법상 밑에 3번에 가시면 ABS를 발행하고 특별 목적 기구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따라봐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아까 특별법에 근거한다 그랬죠? 유동화 전문 회사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오른쪽에 가시면은 그 기본 구조에 SPC라는 회사 찾으셨어요? 그게 그냥입니까? 유동화 전문 회사입니까? 전문 회사는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 얘는 제가 실체 회사로 했어요? 명목 회사로 했어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실체와 명목이야. 회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중간 역할을 한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오케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32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용어사전에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채권이 있었죠, 그죠? 채권 아까 빌리채자에다가 차용증 같은 거고 ABS라는 게 있어요. 그럼 ABS는 주택이에요, 자산이에요. 그럼 요거만 체크하세요. 얘는 현금으로 예상되는 자산 가치를 근거로 주로 채권형 형태로 발행하죠. 채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매출 채권. 지금 132페이지의 박스에 ABS 하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A는 주택이에요, 자산이에요. 그럼 주택이 주택만 들어가요?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산, 그렇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매출 예상 매출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죠? 그 다음에 대출 채권, 카드 대출 채권, 신용 대출 채권, 주택 대출 채권, 그다음입니까?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까? 넓은 개념이에요. 이해 갔나요? 근데 뭐가 시험문제 나오냐면 밑에 박스에요. 채권하고 주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별표 쳐보세요. 밑에 박스에 자금 조달 형태가 부채증권과 지분증권이라는 단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잘 봐요. 요 지금 이 부채라는 것은 부채는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거를 갖고 자금을 융통해요. 대답하세요. 내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제가 아까 MBS를 발행한다는 건 지분을 증권화시킵니까? 채권을 증권화시켰습니까? 사용증을 증권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냥입니까? 타인 자본 조달입니까? 타인 자본 조달이겠죠. 그럼 주식을 발행했어요? 채권을 발행했어요? 이자를 먹는 거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이에요. 부채증권이라고 하죠. 그럼 아까 ABS도 어떻게 됐어요? 자산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채권에 대해서 직권화시킨 거죠. 근데 지분은 달라요. 지분은 그냥입니까? 내 겁니까? 내 걸 파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주식 알아요? 주식 해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대출도 안 받아봤다, 예금도 안 받았다,
주식도 안 샀다. 그럼 도대체 뭘 자, 갑니다. 되게 뭘 하라도 하나 해야지만 내가 좀 편한데 미치게 하나도 한 게 없어. 아, 대출 받아봤어. 자, 갑니다. 그럼 주식은 그냥요. 주식회가 자기 지분을 팔아요. 자기 걸 파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자기 거. 남의 거, 자기 거. 자기 거 팔아요. 빨리 끝낼게, 오늘. 자, 주식회사를 생각하시면 그냥요. 자기 주식을 발행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자기 겁니까? 자기 걸 띄워주는 거죠. 얘기해봐요. 아까 공사께서는 그냥입니까? 자기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좀 해주셔야 돼요. 공사에 집을 판 게 아니거든요. 남의 걸 판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얘는 돈을 빌려온 걸로 되는 거예요. 이자를 처먹는 거죠. 그죠? 근데 주식은 그냥요. 자기 걸 띄워줘요. 띄워주죠. 마음이 아파요. 그죠? 투자자가 이 집을 산 거죠. 그럼 투자자는 저당에 투자한 게 아니라 지분에 투자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얘는 자기의 것을 팔아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 거예요. 타인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을 조달한 거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한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한 게 된 거죠. 주식. 그럼 주식에 대해서 얘가 그냥입니까? 배당을 먹습니까? 배당을 먹어요. 근데 어떤 거에 차이점이 있냐면 배당은 시세 차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입니까? 원금의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까? 주식회사가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제가 이 MBS라는 건 굉장히 그냥입니까? 안정돼 있습니까? 만기가 있고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거든요. 응? 그럼 얘는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니까 이자의 안정성은 높다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그래서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이 시험을 가장 유력합니다. 아시겠죠? 부채는 누구 거? 남의 거. 잘한다. 지분을 짓거나 채권을 짓거나 시켜서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럼 그냥요 이자를 먹어요. 주식은요 그냥입니까? 자기 걸 팝니까? 화이팅. 그럼 주식은 뭐야? 자기 거죠? 그럼 부채야 자기 거야. 지분이라는 거죠. 배당을 먹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가셔야 돼요. 부채금융하고 지분금융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 부채증권이 채권이죠. 채권. 그러면 이 채자는 빌릴 채자죠. 그러면 이건 그냥요 남의 거예요. 자본의 성격이 자기 자본,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이 들어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거를 투자한 투자자는 이자를 먹는 거죠. 그럼 채권자는 채권의 이자를 수취하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안정되게 이자가 확정돼 있습니까? 확정돼 있죠. 증권의 성격이. 그렇죠? 그럼 조달 자금소환하는 방법에 채권의 개입니까? 만기가 있습니까? 만기에 또 일시 상환하겠죠? 맞나요? 채권은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주식은 그냥요 가능해요. 왜? 나의 지분을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분증권이라 그래요. 그런가요? 그럼 자본의 성격은 그냥입니까? 자기 자본을 조달했습니까? 그럼 투자자는 하나의 주주가 되는 거죠. 이자를 먹어요? 배당을 먹어요? 그렇지만 회사가 망하면 건질 게 없죠.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빌린 게 아니니까 상한 의무는 없겠죠.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밑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이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자 갑니다. 페이지로 가시면은 14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셨나요? 가시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돼 있죠. 얘도 대빵 잘 나와요. 별표 3개. 자, 그래서 얘가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돼 있어요. 회사 법이 있어요. 상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상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럼 리츠라 그래요. 영어로. 리츠 회사가 자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따라서 공개 모집. 그러면 불특정 다수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사문을 개인을 모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얘한테 현금을 주면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여기는 지분금융입니까? 지분금융이에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금융? 지분. 자기 지분을 판 거죠. 근데 얘는 어디에다만 투자해야 되죠?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져서 소유 지분을 가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주거용보다는 오피스 같은 업무용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겠죠. 근데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료를 리츠가 왜 배당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배당을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얘는 의무 배당으로서 성장보다는 배당 위주로 가야 되고, 아까 MBS 아세요? MBS는 그냥요 주택이에요. 주택. 부동산 증권이거든요. 그냥 증권이다, 부동산 증권이다. 그럼 저당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주게 되면 또 배당을 해주고, 이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따라서 개발금융, 개발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냥 있어요. 주식을 샀어요. 주식은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가능합니까?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럼 또 부동산을 증권화 시켰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하게 되면 IMF가 터지게 되면 500억짜리가 안 팔리거든요. 그죠?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주식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입니까? 자기 주식을 판매합니까? 부채가 아니라 지분금융이라는 걸 가져가셔야 되죠. 그래요? 그럼 그냥요 여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수의 고액, 소액 투자자가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은요, 이 회사가 많으면 건질 게 없죠. 근데 그냥요 부동산 남아있어요. 안정성으로 간다는 거죠. 알겠어요? 환급성도 높고 안정성도 높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니츠가 활성화되어 있다? 아직 안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나가갖고 횡단보도 가다가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리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아줌마가 뭐 새로 나온 과자예요? 막 그렇게 생각한 거죠. 웃지도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 있어요? 읽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법이 있죠. 두 번째 상법에도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2번을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했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영할 수도 있어요. 증권에. 그럼 수익을 주주한테 금전, 현금이나 또는 물건,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현물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의 키포인트는 그냥요 주식이에요. 자, 이건 채권을 증권화 시켰어요. 지분을 증권화 시켰어요. 자기 지분을 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두 번째 배당을 받습니까? 시세 차익을 향유할 수 있죠. 근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나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동산을 샀나요? 주식을 샀나요? 직접이에요? 투자자 입장에 간접이에요. 그래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발기설립서부터 이제 보는데 자기관리와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종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관리라는 건 그냥입니까? 자기가 관리를 합니까? 위탁은 남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갑니다. 위탁관리. 기본적인 것만 했더라고요. 저자분께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실체 여부예요. 실체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 자, 우리가 자기관리는 그냥입니까? 자기관리하니까 회사가 있어야 됩니까? 실체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 인력도 살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직원도 고용할 수 있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탁관리는 처음 하더라도 남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맡겨서 하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라고 있거든요. 관리회사. 그럼 아까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명목이거든요. 그러면 실체 회사가 없죠. 그럼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고요.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어요. 근데 가장 좀 어려운 게 거기 보시면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IMF 때 극동건설이 부도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부도나게 되면은 하청업체가 무너지고 실업이 발생하죠.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 법정 관리가 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금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회사를 설립하라 그래요. 그럼 그됩니까? 혜택을 줘야 됩니까? 조기게 되면 조기에 이게 상환될 수 있죠. 그럼 기업이 회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IMF 때 가장 은행에서 빌려서 은행이 요구하는 게 그됩니까? 좀 어떻게 자산을 줄입니까?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모든 투자자가 와갖고 어떻게 됩니까? 좀 가격을 싸게 팔면 사겠죠. 그럼 그냥요 얘도 증권화 시켜요.
파니까 회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자기관리 리츠가 활성화되어 있다? 아직 안 돼 있다?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요 숫자가 많고 여기에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설립인가를 받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는 이제 설립인가를 받아서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간단하게 빨리 해서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설립할 때 자본금이 필요하죠. 자본금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가 5억이에요. 얼마다? 5억. 그 다음에 얘네들이 3억이에요. 다음에 533. 자, 그럼 5억, 3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고정 여기까지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지금 2번 보고 계셔요? 그래서 발기 설립을 해요. 국장에 이제 인가 또는 인가 취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정 요건을 가지면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그냥 등록이라고 돼 있죠, 그죠? 보시고요. 자, 따라보세요. 533. 그럼 설립자본금은 자기관리는 얼마예요? 5억.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요? 50억이 3억이 돼 있죠? 최저자본금은 아직 보지 마세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와 그 외의 기관들이라고 있나요? 읽어볼게요. 자기관리는 그냥입니까? 실체회사입니까? 본점에 지점이 있죠? 상금 임직원도 있죠?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그 존속기간 영속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럼 그냥이 돼요. 자산운용에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간평사 포함한 임직원 상근하고 자산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한다고 돼 있죠? 근데 위탁관리는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서류상 회사죠? 그래서 자산투자운용을 외부 별도의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합니다. 위탁관리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원을 고용하는 상근임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다음 아까 부도나는 회사가 아까 기업 구조종이죠. 그래서 명목입니다. 서류상 회사예요. 그래서 IMF 구제금융 이후에 부실화된 아까 극동건설 같은 데를 구조조정시키기 위한 거죠. 그럼 얘는 그 설립된 회사가 굉장히 한시적입니다. 5년에서 7년. 그럼 얘는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한다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기억의 니은번 가보세요. 기억번의 맨 마지막에 이 기억구조종은 여러 측면에서 규정이 강화됐어요. 좀 완화됐어요. 완화. 찾았습니까? 그럼 니은 자기관리와는 달리 주식의 공개 모집 공모 의무 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죠.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발행 주식의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죠? 배당 의무도 아니면 1인당 주식을 너무 가져가면 안 되죠. 소유 한도에 적용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명목회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인세에 대한 면제라는 단어가 있죠. 자기관리는 법인세가 면제가 안 되는데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이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자산관리회사는 그냥입니까? 자산을 관리합니까?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의 위탁을 받아서 자재 투자 운영 업무를 하면서 자본금이 70억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는 이제 처럼 5인 이상의 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둬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간평사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5년. 투자 자문회사라고 돼 있죠. 자문회사는 그냥입니까? 자문만 해줍니까?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이 투자회사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영 관한 자문 및 평가 업무라는 게 돼 있죠. 좀 찾으셨습니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 볼게요. 자, 4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조달 방법은 아까 제가 공모한다는 그랬죠. 공모는 공개 모집을 해요. 불정사수한테. 그래서 영업인가 등록 이후에 현물 출자도 허용한다고 돼 있죠. 그 현물 출자는 뭐냐면 원래는 현물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립할 때 현물 출자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까 영업인가나 등록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따라서 최저자본금 앞쪽에 제가 안 했는데 설립자본금이 있으면 최저자본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준비기간이 6개월이어서 최저자본금이 자 얘는 우리가 70억이고 아까 50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또 나중에 암기할 거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자 아까 533은 설립자본금이었죠. 최저자본금 따라서 755 잠깐 넘겨볼게요. 전 페이지 같이 되면 아까 그 중간에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이 있었나요? 그러면 얼마라고요? 70억, 50억, 50억이죠. 지금 140페이지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아까 142페이지로 다시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은 공모를 했죠. 영업인가 등록 이후에 하는 현물 출자도 허용 안 됩니까? 허용됩니까? 돼요. 그죠? 그전엔 안 되고. 아시겠죠? 그죠? 되고요. 근데 현물 출자는 현물이 그냥요, 물건이죠. 부동산이나 지상권, 입찰권 다 돼요. 부동산에 대한 신탁수익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대토보상권은 뭐냐면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토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다시 토지로 이제 보상한다. 그 다음에 2번 체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차입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채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누구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서 증권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얘기죠. 자, 그냥 5번 체크하세요. 나중에도 다 할 거니까 이익 배당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얼마 이상을 90원 주주한테 배당한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환매라는 자체는 한 번 사면 물건을 다시 돌려서 파는 거예요. 그럼 개방형은 한매가 요구되는데 우리나라는 폐쇄형입니다. 그럼 개방형이다, 폐쇄형이다? 폐쇄형은 한매 요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우리도 그냥입니까? 주식시장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현금화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회사의 기대 효과는 지금 1번. 자, 지금 주식은 투자 지분을 소액 투자한테 투자 기회를 제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이나 가격 상승의 자본이득 주식 매각 차익이지만 그냥입니까?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까? 손실이 발생하고 3번은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할 수 있죠. 세금 절감 효과가 있고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치된다. 이렇게 해서 기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4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상장을 하면 그냥입니까? 회계 감사를 받습니까? 그러면 그냥요 남한테 알려요. 정보를 알리겠죠? 그래서 4번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밑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냥 요거는 140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자, 여러분들 법은 안 바뀌어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셔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요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 무슨 금융이죠? 지분금융이라는 걸 가져가세요. 이번 과정에서는 편안하게 하세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지분금융이면서 그냥입니까? 배당을 받습니까? 그러면 시세차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져가시고요. 보통 상장을 한다는 건 공모를 한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한테 모든 것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형평성이 높아지겠고 그냥 현금화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리츠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법을 규제합니까? 좀 완화시킵니까? 특히 기업 구조는 굉장히 완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얘는 자기관리는 그냥요 실체예요. 직원이 있고 지점 설치할 수 있으며 얘네는 실체다, 명목이다. 명목이면서 어떻습니까? 직원 고용할 수 없고 지점 설치할 수 없다. 설립자본과 최저자본금은 지금 한다고 외우지는 않아요. 그냥 따보세요. 533. 그럼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정 있죠? 따보세요. 755. 최저자본금이다. 이렇게 해서 원래 설립 때는 현물 출자가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영업인가와 등록을 한 후에 최저자본금이 갖춰지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가 핵심 포인트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132페이지 가시면 핵심 포인트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박스 있어요? 박스 있으면은 맨 밑에 적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분 이 부채 증권과 지분금융을 고르라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게요. 지금 주식에서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죠.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신디케이트라는 걸 배우세요. 그럼 이렇게 가세요. 지금 그냥 편안하게 지금 이 채자가 그냥이에요. 빌릴 채자예요. 그럼 채자가 들어가면 거의 부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힘을 가지시고 그냥입니까? 국채가 있습니까? 지방채라는 게 있죠. 여러분 지금 눈높이 가고 있어요. 회사채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MBS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저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다음에 거고 채권이 있으니까 ABS는 어떻게 돼요? 자산 유동화가 아까 담보죠. 채권이니까 다 그냥 부채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넘기시면은 137페이지로 가시면 조그만 글씨가 하나 있어요. 주택상환 사채 있어요? 그다음에 사채. 그럼 이것도 부채죠. 부채금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다음에 건설회사가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채권을 발행했습니까? 그럼 갖고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지나면 주택을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럼 채자가 들어갔으니까 지분이다, 부채다? 부채다. 예,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 딱 하나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13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38. PF 있어요? PF도 우리가 하나의 부채금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부채와 지분으로 나오진 않고요. PF 자체를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마무리 할게요. 좀 1시 조금만 넘어도 괜찮겠죠? 조금만 5분만. 자, 아니 10분만. 자, PF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그럼 우리가 파이낸싱 한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프로젝트를 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봐. 인천공항 아시죠? 우리가 인천공항에 고속도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규모예요. 좀 대규모 사업이에요. SOC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도로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소규모다, 대규모다. 대규모예요.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 주체를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참여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단기다, 장기다. 장기고요. 고속도로를 가면 그냥입니까? 톨게이트비를 받습니까? 그럼 사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과 수익성으로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이 프로젝트만 갖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담보가 안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이따가 부동산이나 아니면 신용을 담보로 한다면 틀리겠죠. 그래서 물적 담보, 부동산이나 신용을 담보로 한다 하진 않고 PF 자체로만 빌려주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안 위험할까 위험할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위험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깔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코가 있고 입이 있어요. 이렇게 해골이에요. 이렇게 무섭게 생겼죠? 반응이 없어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포스코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 참여하는 거죠. 포스코가. 그럼 포스코가 시행사라고 들어보셨죠? 시행사가 돼서 여기 사업 주체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따내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거 돈이 됩니까? 그냥입니까? 사업성입니까? 미래 수익성이지 나중에 현금 흐름이 들어오죠? 담보대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는 대주단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2금융권이 참여하거든요. 그 대주가 아니라 대주단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얘한테 자회사를 설립하라 그래요. PF에 대한 독립적인 회사를 만듭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어요. 대답해봐요. 그냥 다 분리되어 있다? 왜냐하면 포스코는 그냥입니까? 아파트도 만듭니까? 그럼 얘가 도산되면 여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가요? 얘가 도산되더라도 얘는 영향을 안 주게 따라간다는 거죠. 법적이라든지 회계관리 여기 다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그럼 우리가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하고? 대주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 그래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 있어요. 얘한테 돈을 대주었어요. 대주었죠. 놀라지도 않아요. 자, 그럼 얘는 고속도로 사업을 하죠. 그죠? 사업을 하셔서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톨게이트 비를 받습니까? 받아요. 수익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 저자분이 기본적인 것만 해주셨더라고요. 가볼게요. 자, 우리가 비소구 금융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어음 아시죠? 어음 안 무서운 거예요. 어음은 그냥입니까? 발행일이 있습니까? 지급일을 놓거든요. 그럼 은행에 쑥 집어넣으면 돈을 둬야 돼요. 그냥입니까? 상환 청구합니까? 상환 청구한다는 거죠. 그래요? 자, 우리가 담보대출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나중에 못 갚으면 우리가 경매 처리합니까? 그럼 회수할 수 있어요. 대답해봐요. 근데 이건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어디서 자금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얘가 도산됐더라도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속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바리? 그러면 얘한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100% 비속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속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냐? 자, 얘 혼자서 일하지 말고 여러 사람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시공사를 데리고 나옵니까? 데리고 가서 지급 보증을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시공사한테 지급 보증하게 되면 얘도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그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비속어입니까? 어느 정도 제한속어입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만약에 얘가 부도났더라도 지금까지 돈 들어온 게 있죠? 거기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만 채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부예금융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금융? 부예금융은 따라봐요. 장부외 금융. 그러면 장부의 기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스코는요 그냥입니까? 아파트 사업도 합니까? 그럼 아파트 사업하게 되면은 대규모 단지죠. 그럼 은행이 우리가 장부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럼 장부의 부채가 기록되면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줘요. 그럼 따라서 장부외 금융. 그럼 장부의 부채가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아시겠죠? 갈게요. 지금 138페이지 보고 계셔요. 그래서 펜 드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첫 번째 줄 개발업자나 건설업자가 소규모, 대규모라는 단어 있어요? 그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시면은 우리가 네 번째 줄 가시면 장래의 수익성이나 분양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죠. 건설회사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초로 가요. 그러면 밑에 양가로 이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세 번째 밑줄 쳐보세요. 대출기간, 금융형태 대출기간 차입자의 신용이나 담보를 근거로 대출을 제공한 거예요? 제공한 게 아니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네 번째 보시면 그냥입니까? 사업성입니까? 사업성, 즉 현금 흐름의 자산을 기초로 했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나 본데 일로 와봐요. 지금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그럼 톨게이트비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현금 흐름에 의존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바리? 그럼 양가로 2번에 별표, 동그라미 1번에 제목을 불러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그럼 기억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재원을 해당 프로젝트에 산출되는 현금 흐름의 수익에 한정된 거죠. 그러면 니은범, 그럼 전통적인 기업 금융 방식은 대출기관의 사업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최종적인 상환 요구를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게 소구라고 했죠. 근데 프로젝트 금융은 대출기관과 프로젝트 사업주 사이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됩니까? 보증을 요구합니까? 그럼 위험을 배분시킬 수 있죠. 그럼 완전히 비속입니까? 제한속입니까? 제한속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에 부예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장부의 금융. 그러면 사업주의 대차제조표에 원래는 재무상태표거든요. 부채로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버려요. 부예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가 자신과 법적 경제적 알과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있었죠. 그럼 자금을 대출받아서 프로젝트 수행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주의 이 대차제표가 장부거든요. 그럼 장부에 관련된 부채가 기재된다, 기재되지 않는다. 기재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업주의 대외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럼 개별 사업주는 그냥입니까? 돈 빌릴 수 있습니까? 그럼 채무 수용 능력이 재고 높아진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장점이에요? 사업주의 장점이에요? 사업주의 장점이라는 거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포스코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 사람으로 나눠버려요. 위험을 배분할 수 있죠. 근데 대답해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추가적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3번을 보고 계셔요?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 간의 적절한 위험을 그냥입니까? 배분을 했습니까? 그럼 그만큼 위험을 배분했으니까 줄이는데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에 가시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비용이에요? 좀 높은 금융비용이에요?
그래서 대출 기간은 프리파이낸싱의 사업성 검토에 금융구조 안성 후 실제 자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럼 금융 절차가 간단하겠어요? 좀 복잡하겠어요? 위험이 클수록 기업금융에 비해서 높은 금리와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입니까? 단일 사업입니까? 단일 사업이 끝나면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갑니다. 요것만 가져가세요. 제가 이제 체크할게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적 담보대출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적 담보입니까? 앞으로 들어올 사업성입니까? 사업성이나 현금에 대한 흐름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소규모, 대규모, 단기, 장기. 자, 그러면 담보대출이에요. 이건 사업성이에요. 톨게이트비죠. 그죠? 그걸 갖고 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그다음입니까? 완전히 분리합니까? 분리해버려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이 프로젝트 회사가 도산됐더라도 얘한테 채권 청구할 수 없죠. 그럼 상환 청구할 수 없는 게 비소구예요. 근데 100% 비소구입니까? 제한소구입니까? 자, 이 독립된 회사가 파산되면 그냥입니까? 여기 자산이 있습니까? 자산이 있고 현금이 들어왔죠. 그건 우리가 상환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위험을 나눕니까? 나눠서 시공사가 설정됐죠. 그럼 너 임마 지급 보증하라는 얘기죠.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위험이 분산되면 좋은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어떻게 산으로 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절차가 복잡해집니까? 위험이 줄지만 절차 복잡해서 추가적 비용이 더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차주는 그냥입니까? 금융 비용이 높아집니까? 높아지는 대신에 얘가 이 성공하게 되면 수익성이 얘가 이자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냥요 단일 사업이에요. 단일 사업 끝나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워요. 다음에 부의 금융. 다음에 장부의 금융. 그럼 얘가 포스코가 그냥입니까? 아파트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은행에서 돈을 땡겨야 되죠. 그러면 대차조합회 장부에 부채로 대규모가 기록되면 돈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안 빌려줘요. 그죠? 그럼 부채로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장부 외의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돈이 들어오죠. 그럼 얘는 돈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져서 다른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만 담보대출이다, 사업성이 담보다, 단기다, 장기다, 소규모다, 대규모다, 비소구다, 제한소구다. 제한소구, 부의금융이라는 거는 사업주의 입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가 1월 1일날 좀 휴강을 하죠. 좀 휴식하시고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총론서부터 앞으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